자, 부정적분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부정적분. 자, 얘는 부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적혀 있는데 어느 한 가지로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할 수 없어라는 뜻이에요.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한 가지가 아니다. 한 개가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얘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자,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x가 있어요. f 프라임 x인데 얘가 3x 제곱에 플러스 4x예요. 얘가. 자, 그러면은 fx는 뭐가 돼야 돼요? 얘는 누구를 미분해야지 저기 나옵니까? x 세제곱에 더하기 2x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위에 거가 되지 않나요? 그쵸? 근데 뒤에 뭐가 생겨요? 플러스 c라는 거가 생기죠. 그쵸? 이 c 상수항에 따라서 얘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되는 거야. 얘가 1이었어도 되는 거고 2였어도 되는 거고 3이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가 아니다. 여러 개가 나온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정적분이라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상수항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쟤를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왜 여기 없니? 여기 있다. C를 적분상수라고 해서 부릅니다 라고 해서 나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앞에서 할 때도 C라는 거를 계속 썼던 거예요. 얘가 항상 C로 쓰거든요. 우리가 적분상수. 이제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름 적분상수라는 이름.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인테그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여기 이 친구. 그냥 그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테그랄 fx dx 라고 해가지고 읽어요.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fx dx. 근데 얘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합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s를 길게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합. 뭔가를 합했다라는 거예요. fx랑 dx랑 곱한 거를 합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누구랑 비슷하냐? 얘는 시그마랑 비슷한 애예요. 시그마. 우리 대수에서 배웠죠. 시그마가 뭐예요? 뒤에 있는 거에다가 k 위치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넣은 거를 다 어쨌어요? 합했죠. 그래서 얘도 사실 s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었잖아요. 합. 그리고 우리 뭐 부분합 해가지고 SN 할 때도.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알파벳 S가 나오게 되면은 걔는 합이라는 의미를 갖죠. 근데 얘가 딱 시그마랑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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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얘가 어떤 합이라는 거. 이해했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한 단계 위로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fx dx라고 하게 되면은 이 fx 미분해가지고 fx가 되는 애가 누구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대문자 fx 플러스 적분상수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대문자 fx를 미분하게 되면은 소문자 f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fx,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fx 미분하면 f 프라임 x 되듯이 저 대문자 fx를 미분하게 되면은 소문자 fx가 됩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면 대문자 fx는 우리가 뭐라 불러야 될까? 빅 f? 뭐라고 해야 돼요? 빅 fx가 아니라 얘는 원시함수. 원시함수 fx라고 하면은 그게 대문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함수 fx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원함수. 줄여서 원함수. 근데 정확하게는 원시함수. 명칭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떤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좀 대충 흘러가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설명을 할 때. 그래서 대문자 fx는 원시함수, 원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도 그 용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원시함수 또는 원함수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원함수 fx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문자 fx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인테그랄의 표현은 뭐라고요? 얘를 한 단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은 차수를 내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차수를 거꾸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2차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3차가 돼서 나오는 거야.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양변을 미분을 했어요. 양변은 똑같이 미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d, dx. 이게 미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뭐가 돼? c 사라지고 그냥 fx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d dx 인테그랄 fx dx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fx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뭐랑 똑같냐? d dx fx 플러스 c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원함수 fx 더하기 c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f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와는 다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인테그랄 d dx f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미분을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f 프라임 x 한 거를 인테그랄 씌우면은 다시 원래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걔는 fx가 아니에요. 얘 왜? 얘는 뭔데? fx 더하기 c거든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fx가 있어요. 걔를 내가 미분했다가 적분해요. 그쵸? 미분했다가 적분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적분이죠. 그럼 적분 상수가 남아야 돼요. 근데 fx가 있어요. 걔를 내가 적분했다가 미분했어요. 그럼 걔는 마지막에 한 게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사라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게 적분이면은 상수항이 있고 마지막에 한 게 미분이면은 상수항이 없고 무슨 차이인지 됩니까? 둘이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4dx네요. 그렇죠? 뭐를 미분하면 4가 돼? 그렇게 생각하세요. 뭘 미분하면 4가 되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4x 플러스 c를 미분하게 되면은 상수항 사라지고 4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4x 플러스 c야 라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는 여러분이 검토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양변을 미분했을 때 안에 있는 거가 나오냐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변을 미분했을 때 4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요. 오케이. 인티그럴이네요. 얘는 또 인테그럴이 아니야? 근데 어차피 뭐 영어로 된 단어는 어떻게 읽든 상관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도 이 얘기가 잠깐 나오네요. 피적분 함수. 얘가 무슨 뜻이냐? 적분을 당하는 애. 피의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을 당하는 애를 우리가 피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얘를. 그리고 dx는 x에 대하여 적분한다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dx는 x에 이거 잠깐 좀 이상한데 이거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dx는 x에 대하여라는 뜻이 아니에요. dx는 x에 대하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dy dx 같은 경우는 x에 대하여 분의 y에 대하여잖아요. 그러면 x에 대하여 분의 y에 대하여 되니까 x분의 y인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조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정의를 이런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존 교육과정에서 dx는 x에 대하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x에 대하여라고 생각하면은 문제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쉬워가지고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을 해줘도 좋아. 근데 저게 저 뜻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dx의 정의라고 하게 되면은 dx의 정의 얘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x라는 뜻입니다. 자, x 값의 증가량이에요. 근데 걔를 0으로 보내는 거죠. 0으로 보냈을 때 x 값의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가 그게 dx입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자, 자, 요런 게 있다라고 볼게요. 일단은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인테그랄 a의 b fx dx 이거 그냥 일단 듣고 흘리세요. 왜냐면은 지금 얘는 정적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배운 건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은 뭐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정적분은 뭐예요? 정해졌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하나의 값만 나옵니다. 하나의 값만 나오는 적분상에서는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분은 크게 두 가지,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해가지고 나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독특한 거는 얘한테는 뭐가 있어요? 여기 인테그랄 위아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죠. A하고 B라는. 그렇죠? 이거는 구간을 뜻하는 뜻이에요. 구간. A부터 B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인테그랄 dx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정적분에서의 인테그랄은 그러면 범위가 없는 거냐? 아니요, 있어요. 생략된 겁니다. 여기가 원래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한 정적분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모든 실수 매번 쓰면 귀찮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사실 있는데 모든 실수라서 생략이 된 거죠. 얘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인테그랄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합, 썸이란 뜻이라 했어요. 얘는 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뭘 합한 거죠? A부터 B까지 합한 거예요. 누구를요? fx 곱하기 dx를요. fx 곱하기 dx를요. 얘를. 자, A부터 B까지 있는데 이 x축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델타 x라는 거는 x의 증가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델타 x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대요. 그러면 저 간격을 0에 가깝게끔 해가지고 무한히 많이 쪼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쪼개고 쪼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한대로 해가지고 저 사이 간격을 쪼개버린 거예요. 얘를. 이해돼요? 자, 근데 쪼갰는데
약간 조금만 크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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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요렇게. 그래서 근데 지금 오른쪽에서 선 긋고 거기에서 왼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수선의 발,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수선의 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무한히 쪼갰어요. 얘를.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겠죠. 이 끝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한 칸 가로의 길이가 뭘까요? 저게 dx라는 거예요. 무한히 쪼갰을 때 하나의 가로 그 길이가 dx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 높이 보여요? 이 높이. 이 높이가 뭘까요? 함수값인 거예요. 함수값. 얘가. 그래서 이 친구가 fx가 되는 거죠. 함수값.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높이가 fx, 가로 길이가 dx.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얘의 넓이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x 곱하기 dx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fx 곱하기 dx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들을 지금 다 합친 거가 그게 뭐야? 정적분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A부터 B까지 직사각형 넓이들을 다 합쳐요. 근데 얘를 무한히 쪼갰잖아요. 그러면 그 넓이가 뭐랑 비슷할까? 이 넓이랑 비슷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래라면은 지금 위쪽이 이렇게 해가지고 굽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굽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고요. 얘가 뭐 직사각형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얘를 정적분을 이용하게 되면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미트의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그래서 얘는 이 fx와 x는 a와 x는 b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x축이 되는 거고, 여기는 x는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x는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y는 fx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영역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야. 저 세 개의 선호, 네 개의 선호로 해가지고 둘러싸여 있는 영역이 그게 이제 정적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x의 의미라는 거는 뭐다?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 그래서 아주 작은 한 칸의 가로 길이를 의미하는 게 dx인 거예요. 그러니까 dx라는 거는 누구를 무한히 쪼갠 거야? x축을요. 그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dy분의 dx가 사실 무슨 뜻이었냐면은 y를 무한히 쪼개고 x를 무한히 쪼갰을 때 그 가로 조금 그 세로 조금 이거분의 이거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아주 작은 영역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주 작은 영역에서의 기울기. 그게 접선 기울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dy dx가 얘가 그래서 f 프라임 x였던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dx랑 dy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t라고 하게 되면 얘는 누구를 무한히 쪼갠 거야? t축을 무한히 쪼갠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지금 dx는 x에 대하여 적분한다. 사실 이거 굉장히 틀린 말이라는 거죠. 이게 수학적 정의에서 좀 많이 어긋나 있는 얘가.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는 조금 의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했죠. 뭐를 마지막에 했느냐? 미분을 마지막에 한 거예요. 얘는 미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누가 없다? C가 없다. 얘는 마지막에 인테그랄을 했다. 누가 있다? C가 있다. 이해됩니까? 이거 필요하면은 필기해 두시고요.
DX의 정의는 근데 많이들 몰라요. 이게 사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은 뭐 검색을 좀 해보세요. 크롬에다가 검색하고 이렇게 나오면 위키피디아 뭐 이런 데 검색을 하면은 그러면 나와요. 원래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DX의 정의는. 그래서 사실 뭐 강사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학교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DX가 뭐예요? 뭐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본 가장 어이없는 말이 그거였어요. 얘는 x에 대하여기 때문에 대하면 뭐야? D로 시작할 거 같지? 그래서 dx야. 대하여. 그래서 D야. 하더라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그냥 문제로 보기 전에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얘부터 해봅시다. 얘 뭐예요? 누구를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c 여기가 되고, 얘는요? 마이너스 x 6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fx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은 3번 봅시다. 얘는 양쪽에다가 뭐 해주면 돼? ddx. 그럼 여기도 ddx. 그쵸? 그러면은 좌변은 누가 빠져나와? fx가 빠져나오죠? 우변은 미분하니까 3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양변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fx만 뽑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기억할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4번 보세요. 4번 fx 뭐예요, 여러분? 10x 4제곱 마이너스 6x. 그렇죠? c는 당연히 없고요. 자, 얘는 뭐죠? 1번 ddx 인테그랄 fx dx예요. 얘는 fx예요. 그렇죠? 자, 얘는 뭐죠? 인테그랄 ddx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랑 같은 겁니다. f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부정적분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을 미분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양변 미분할 거예요. 그럼 좌변 입장에서는 그냥 빠져나오니까 6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 근데 우변은 미분을 해줘야 돼요. 3b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c 이렇게. 그리고 개수 비교해주면 끝나겠죠? 항등식이니까. 괜찮습니까? 자, 2번은 어떻게 해요? 2번은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세요.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그럼 양쪽 미분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빠져나오겠죠? x-2 fx. 우변 미분하니까 6x제곱에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 x-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ddx 인테그랄 fx예요. 그럼 좌변이 뭐예요? 좌변이 뭐예요? fx죠. 그래서 fx가 3x제곱에 마이너스 x라는 거예요. 그쵸? 자, 아래 거는요. 인테그랄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그게 fx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항상 c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함수값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를 대입을 해야지 c를 구하니까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은 항상 함수값이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분 하게 되면은
함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적분상수를 구하니까. 함수값을 필요하다고 쓰죠. 필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오히려. 자, 계산.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아는 것 같은데 이미. 자, 이렇게 거꾸로 가보죠. 누구를 미분하면 x의 n제곱이 될까? 누구를 미분하면. 그래서 일단 x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해야지 x의 n제곱으로 차수가 내려가거든. 그쵸? 그리고 여기가 개수가 1이 나오려면은 여기 뭐가 있어야 돼?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지수에 있던 n 플러스 1 앞에 곱해지면서 개수가 1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c는 따로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y는 fx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y 프라임 하게 되면은 n 곱하기 fx의 n-1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말이야 어떤 나쁜 사람이 이거를 하래. 인테그랄 fx의 n제곱의 dx를 뭔지 모르겠는데 참 나쁘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n 플러스 1 분의 1의 fx의 n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돼야 돼요. 그쵸?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뒤에다가 f 프라임 x 분의 1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오른쪽 변 미분했을 때 왼쪽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른쪽 거를 미분했을 때 왼쪽이 되는지. 얘가 안 돼요. 왜? 얘는 x가 있고 x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곱미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성립이 안 돼 버려요. 얘는 곱미분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미분한 결과가 상수가 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 다음에, 근데 뭐 이것까지는 좀 모르셔도 돼요. 당장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 얘가. 자, 실수배 합차라고 해가지고 아는데 이거 성질이 누구랑 똑같냐? 시그마. 얘가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시그마 했을 때 그 상수 배를 앞으로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끼리 더하기 됐었잖아요. 빼기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랑 빼기는 지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됐을까요? 근데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리미트는 곱하기랑 나누기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인테그랄은 안 돼요. 인테그랄은 시그마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곱하기 나누기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인테그랄이라는 거 정적분이라는 걸 설명할 때 내가 리미트를 썼죠. 그래서 헷갈려 이게. 하지만 리미트가 아니라 거꾸로 시그마의 성질에 따른다 라는 거. 그래, 불연속분 계산까지.
자, 얘는요. 지금 1번 같은 거 봤을 때 누구를 미분하면 제가 돼요? 하면 여러분 바로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뭘 해줘야 되느냐? 얘를 뭐 해줘? 전개. 1번이 전개야. 전개를 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얘 전개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3x 세제곱에 더하기 5x 제곱에 더하기 x-1의 dx. 근데 여러분 잠깐 여기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썼거든요. 얘는 틀린 거예요. 왜 틀렸을까요? 괄호가 있어야 돼요. 왜? 아까 말했듯이 인테그랄은 합이라는 의미고 누구랑 누구를 곱했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dx는 누구한테만 곱해진 거예요? 1에다가만 곱한 거예요. 곱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괄호를 해줘야지 dx가 전체랑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괄호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얘를. 자, 그리고 얘는 시그마의 성질을 띈다 그랬죠? 시그마 성질에서 더하기를 기준으로 분리했었던 거 기억나요? 더하기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시그마로 쪼갠 다음에 계산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인테그랄 3x 세제곱 dx 그리고 인테그랄 5x 제곱 dx 인테그랄 x dx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 dx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이 숫자 3 인테그랄 앞으로 보내버려도 된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누구를 미분했을 때 3x 세제곱이 나오느냐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걔는 뭐야? 4분의 3 x 4제곱. 그래야지 3x 세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누구를 미분해야지 5x 제곱이 되죠? 해보세요. 누구를 미분해야 5x 제곱이 되죠? 3분의 5 x 세제곱인 거죠. 그렇죠? x가 나오려면은 2분의 1 x 제곱. 그리고 1이 나오려면은 x. 여기서 끝내면은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플러스 c까지. 부정적분 문제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적분상수예요. 적분상수 빼먹으면 틀리는 거니까. 원리는 이해되죠? 나머지는 뭐 3, 4번 이거 풀이만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얘가 y-1보다 y세제곱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나눠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만 남겨놓고서 따로따로 분리한 다음에 각각 부정적분 해주면은 나온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모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똑같은 상황이니까 통분해 준 거야. x 플러스 2로. 그리고 분자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공통인수로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x 마이너스 2. 여기서 뭐 x가 마이너스 2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해했습니까? 왜냐면은 아까 그 인테그랄 설명했듯이 얘가 y는 x-2라는 직선이 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금 잘라가지고 한 넓이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x가 마이너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넓이는 빼야죠. 그 말이야 지금. 근데 직선의 넓이가 있냐고요 지금. 없어요. 이거 딱 하나는 넓이가 없는 거. 있으나 없으나 무의미하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관없이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돼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이 기본적인 성질까지만 할게요.